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뉴질랜드가 정부의 오미크론 대응의 마지막 단계인 3단계가 어젯밤 자정부터 시작됐습니다. 의료 종사자들과 코비드 검사소들은 발병이 증가함에 따라 점점 더 압력을 받고 있으며 정부 계획의 다음 단계로의 신속한 전환을 원했습니다. 3단계는 의료 시스템이 하루에 수천 건의 새로운 사례가 발생하는 오미크론 발병을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설계됐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전염병 초기에 했던 방식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의료 서비스와 접촉 추적에 의존하기보다는 개인의 책임에 더 큰 초점을 맞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블룸필드 박사는 코비드에 걸린 것처럼 행동하고 마스크 사용을 포함해 다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행동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정부는 하루에 기록되는 국경 감염 사례가 지역사회 감염 사례에 비해 극히 적은 상황에서 뉴질랜드로 귀환한 사람들의 자가격리의 효용성에 대한 조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목요일에 지역사회에서 6,137건의 사례가 기록된 반면 국경에서는 오직 8건만 보고됐습니다. 지역사회에 비해 양성 반응이 거의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귀국한 사람들이 뉴질랜드에 도착했을 때 격리 조치의 형태를 취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크리스 힙킨스 코비드19 대응 장관은 어제 우리는 입국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자가격리가 필요한지에 대한 조언을 받고 있으며 정부가 다음 주나 2주 안에 이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귀국자들의 자가격리가 다음 달에 폐기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지 묻는 질문에 힙킨스는 다음 달 안에 우리는 확실히 그것을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사업가들이 노동당과 국민당 양당의 중대 사기수사국의 기부금 조사에 연루됐습니다. 2021년 5월 중대 사기수사국은 노동당 기부와 관련해 6명을 형사기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중대 사기수사국 SOF는 성명 공개금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피고인의 신원을 밝히지 않을 것이지만 피고 중 누구도 현직 의원이거나 노동당의 전 현직 관리가 아니라고 확인했습니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이 단체는 실제 기부자의 액수와 신원을 숨기기 위해 15,000달러 미만의 5건을 명확하지 않게 5명의 이름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공된 법원 문서에 따르면 중국인 사업가 장 이쿤과 형제이자 사업가인 콜린정, 조정이 관련돼 있습니다. 이들 3명은 모두 2017년 10만 달러, 2018년 10만 50달러를 국민당에 기부한 것을 SOF가 2020년 1월 기소한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제이미 리 로스 전 국민당 의원도 기소됐으며 이들 모두는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노동당 기부금 혐의로 3명이 기소됐으며 이들도 현재 성명 공개가 금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무료 영어 코스가 있습니다. 바로 다이나스픽입니다. 한국어 문의는 027-514-6408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뉴질랜드는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적인 침공을 감행한 가운데 러시아 외교관들과의 접촉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저신다 아던 총리는 어제 저녁 발표한 성명을 통해 뉴질랜드 정부는 불필요하고 정당한 이유가 없는 공격에 대한 대응으로 러시아 외교부와의 쌍무 관계를 중지하고 수출 통제와 여행 금지를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던 총리는 무고한 생명들의 치명적이고 무의미한 손상을 막기 위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의 군사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영구히 철군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모든 당사자들은 죽음과 파괴가 아니라 외교를 통해 문제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등 주요 서방 국가들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군사행동을 비난하며 강력한 경제 제재 등을 약속했습니다. 보험위원회에 따르면 시위나 시민 혼란으로 인한 차량 손상 또는 압수는 보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회 광장과 주변 거리를 점거한 반백신 의무 시위가 16일째 되는 수요일 밤 시위대는 이전에 옮겨졌던 차량들이 교통 차단 지역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도록 국회 근처에서 최소한 하나의 콘크리트 장애물을 제거했습니다. 시위가 시작된 이래로 국회 건물을 둘러싼 거리는 불법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강제 폐쇄됐습니다. 그러나 차량 중 하나라도 손상되면 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국에 압류되는 차량들도 역시 이 보험에 적용받지 못합니다.
경찰은 불법 주차된 차량을 견인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지금까지 압류된 차량은 거의 없습니다. 보험위원회는 뉴스허브에 보낸 성명에서 민간 당국에 의한 이동이나 압수, 시위나 시민 혼란으로 인한 차량 손실과 손상은 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키위 어린이 10명 중 1명은 여전히 음식, 의복, 난방, 주택과 같은 기본적인 생필품 없이 살고 있습니다. 아동 빈곤 전문가들은 아동 빈곤 경강법이 도입된 지 3년 지난 지금까지 개선이 거의 없었다며 정부가 발빠르게 움직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018년에 정부는 아동 빈곤 감소를 위한 3가지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첫째는 주거비 지원 후에 빈곤 아동의 비율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18.8%였습니다. 목요일에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이는 달성되었으며 2021년 6월에는 16.3%였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주택 비용 이전의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으며 그 목표는 10.5%였으나 여전히 13.6%입니다. 그러나 핵심 목표는 물질적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필수품 없이 지내는 어린이의 수입니다. 목표는 10.3%이지만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11%입니다. 아동 빈곤 수치는 마오리, 퍼시피카, 장애 아동에 대한 심각한 격차가 여전히 존재하며 비싸고 건강에 해로운 주택이 여전히 주요 문제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거기에는 노숙자나 긴급 주택에 있는 아이들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와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805원 34전, 한국에서 보낼 때 813원 39전, 한국에서 받을 때 797원 29전입니다.